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와 관련된 영상이 6개의 내용으로 세분화되어서 준비할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국가보훈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 발급병원 2026년부터 140곳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접근성 강화라고 하면서 제가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올해까지는 49곳에서만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가 발급이 되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40곳에서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렸어도 실질적으로 이 상급 종합병원에 가셔가지고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신 분들도 또 극히 드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라고 하다 보니 대학병원 담당 의사분들이 또 작성을 해주지도 않고 처음 가자마자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해주는 의사분들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했더니만 그 병원에 저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 보니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 다닌 다음에 발급을 해주겠다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는가 하면 제가 일을 도와주신 분 의사 선생님은 제가 또 설명을 잘 해드려서 또 발급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가 얼마나 이제 좋은지 앞으로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신체 검사를 대신 할 뿐만 아니라 상위 등급을 결정받고 판정받는데도 정말 유리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이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 앞전 영상 5개의 영상으로 신체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부터 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 오늘은 이 총론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고 왜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상위 등급 판정 원칙 또 그 다음에는 신체 부위별 주요 검사 항목편 다음에는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 진단 전문의 편 이게 그냥 아무 전문의한테 가서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위 판정을 위한 진단 원칙 끝으로 진단서 발급 기관 140개 병원 편이라고 해서 제가 총 6개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 질병이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 질병은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지만 내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이 있어도 예를 들어 내 몸에 당뇨병도 있고 혈성 심장질환도 있고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고엽제와 관련된 정말 많은 질병이 있어도 국가보훈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는 발급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총론편을 먼저 상세히 보시고 왜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가 있으면 내게 얼마나 유리한지 신체 검사나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을 때 얼마나 유리한지 그러니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는데 그냥 아무 위탁병원이나 가서 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2026년 1월 이후부터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6번째 영상에서 어떤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지도 또 얘기를 해드릴 거고, 더 정확한 내용은 2026년 1월 달에 국가보건부에서 다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도 자료가 한 번 더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정확한 내용이고, 지금 만들어 드리는 영상은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본인들이 다니고 계시는 이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에서 본인 상위처와 관련된 질병들을 검사도 하고 진료도 하고 하면서 기록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몇 달 동안 계속 기록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총론, 국가보훈장애진단서에 대해서 총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테니 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트 1 총론이라고 나왔습니다. 1. 상위 등급 분류 제도에서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에 상위 질병 포함을 입고 전역하거나 퇴역한 군인, 경찰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 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위 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 대상 여부, 대상으로 결정된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이게 상위 등급 분류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보상을 해주느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에게는 금전적 보상에는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수당, 사망 일시금으로 구분이 되고, 비금전적 보상, 여기에는 교육, 취업, 의료, 대부지원, 국립묘지 안장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지원은 취학 관리, 입학, 전학 관리 및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수업료 면제, 본인 및 자녀 대학교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취업 지원은 본인이나 유가족 특별 고용, 명령 취업으로 채용 시험 가점 5에서 10%를 의료 지원은 국비 진료와 감면 진료가 있습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그리고 대부 지원, 주택자금,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이 기타 복지 지원으로는 재가복지, 요양, 양로지원, 여가복지, 수송시설 이용 지원 등이 있고, 사망시 지원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묘비 제작비, 경제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차량 지원도 있고 이동통신 여러 가지 지금 더 상위 등급 구분 체계는 1급이 1급이랑 1급 2항, 1급 3항으로 나누어지고 2급, 3급, 4급, 5급 그리고 6급도 1항, 2항, 3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6급 3항은 국법에 적용해서는 또 없었습니다. 국법에서는 신법 22년 7월 1일 이후로 6급 3항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난 3항이 없다, 모른다 하시는 국법을 적용받으시는 총 11개 등급 체계로 노동능력 상실률과 신체기능 장애를 혼합하여 신체 부위별로 등급 분류를 합니다. 상위 등급 구분 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 고엽제 후유증 질병 포함으로 인정된 상위처에 대하여 보훈병원 전문 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관계법령에서 상위 등급 구분표 및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을 판정한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2023년 6월 17일부터 국가보훈장애진단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국가보훈장애진단서, 신체 부위별 소견서, 진료기록, 영상자료, 검사자료 등을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위 등급을 판정. 국가보훈장애진단서는 상급 종합병원, 경찰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의료 수준 후 전문성 및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고 전반적인 신체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은 국가보훈장애진단서 1종에 작성하고 그 구체적인 장애 상태, 신체 부위별로 마련된 소견서에 기재하여 발급. 국가보훈장애진단서와 소견서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작성 후 서명, 날인.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보훈장애 이 상급 종합병원과 경찰 국군 수도병원에서만 발급을 하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여기에 추가로 더 86개의 위탁병원이 포함이 됩니다. 보훈병원 5곳 하고. 그래서 이제는 국가유공자이신 게 정말 많이 유리해졌다. 상위 등급 판정 절차는 신체 검사 접수 및 최종 결정은 각 지방보훈지청에서 처리하고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하거나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국가보훈장애진단서, 소견서,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신체검사 생략 2023년 6월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2025년 12월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유공자분이 신체검사를 관할보훈지청에 그러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기존에 다 한다. 그리고 보훈병원 신체검사 내용이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상위 등급 심의 의결을 하고 다시 관할보훈지청으로 신체검사 결과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보훈지청에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다 보니 신규 신체검사다. 그러면 신체검사 신청하고 통지 받을 때까지 1년 한 2,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한다. 그러면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고 이 신체검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위탁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그리고 그 장애진단서를 관할보훈지청에 신체검사를 신청을 할 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신체검사를 받지를 않고 그 장애진단서하고 신청서가 바로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 상위 등급 심의 의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신체검사 결과 통지를 관할보훈지청으로 하고 관할보훈지청에서는 신청인에게 해줍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짧아집니다. 한 3개월? 말로는 2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3개월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각각 또 추가로 어떤 항목을 더 제출하라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이 단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총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선은 이 정확하게 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시행을 하는지 이런 제도를 왜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신체검사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과, 예를 들어 말초신경이라든지 그런 과 같은 경우는 보훈병원에 담당 주치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공이 파업 때문에 담당 주치의 의사가 없어가지고 신체 검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과는 약 1년 후에 신체 검사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보훈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위탁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 인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또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나름 어느 정도 또 확인을 할 것입니다. 과연 장애 진단서에 나온 내용과 실질적으로 이 환자의 몸 상태가 서류상으로 정확한지, 그렇게 해서 등급 판정을 하게 되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국가보훈부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또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감축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정말 많이 지금 확대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시고 준비를 잘 하신 다음에 내년에 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으로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 준비하고 공부하신 내용으로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으셔가지고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승급을 하는 건 아니고 내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는데도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총론은 이렇게 그만두고 다음 시간은 또 상위 등급 판정 원칙, 어떤 경우로 상위 등급을 판정하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다음 시간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와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